3차원 공간에 좌표계가 있습니다. 좌표계 중심에서 빛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이 빛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3차원 좌표계처럼 보이지만 Z축을 CT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때 C는 빛의 속도이며 T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왼쪽에서 특정 순간의 빛은 구의 형태입니다. 이때 이 구의 단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 단면을 오른쪽 좌표계에서 보면 CT축상의 중심이 있는 원이 됩니다. 0초 때부터 원들을 오른쪽 공간에 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면의 크기가 점점 커져 뒤집힌 원뿔 모양을 이룹니다. 이때 빛 원뿔 겉면은 빛이 이동한 거리이므로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시간이 음수인 영역까지 빛 원뿔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자를 빛처럼 발사시켜 봅시다. 이때 입자의 속도는 빛보다 느리며 마찬가지로 빛과 비슷한 원뿔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가요? 빛과 비슷한 원뿔 모양이지만 더 뾰족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보다 느린 물체들은 다음과 같이 빛 원뿔 내부에 존재하며 빛 원뿔 바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빛 원뿔은 다음의 식을 만족시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때 입자의 이동으로 만든 원뿔의 겉면은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빛보다 느린 물체들은 항상 이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 값을 시공간 거리 S라고 정의하며 왼쪽의 공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빛 원뿔 표면을 빛골이라고 하며 표면에서 시공간 거리는 0입니다. 또한 빛 원뿔 내부를 시간골 영역이라고 하며 시간골 영역에서 시공간 거리는 항상 음수입니다. 한편 빛 원뿔 바깥 영역은 시공간 거리가 항상 양수이며 공간골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시간골 영역 내부에서의 입자들의 궤적을 세계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계선은 반드시 빛 원뿔 내부에 존재합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좌표계 중심에 관찰자 S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을 따라 발사된 입자와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 S'을 생각해 봅시다. 두 관찰자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S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V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S의 시공간에서 시각 T일 때 입자는 VT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S'은 입자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S'의 입장에서 입자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S'의 시공간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입자는 S 좌표계에서 V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오른쪽 시공간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은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의 세계선입니다. 하지만 S'의 입장에서 입자의 세계선은 CT'축에 해당합니다. 즉, X의 시공간에서 CT'축은 기울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찰자는 물체가 있으며 관찰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는 다를 수 있지만 물체와의 거리가 같은 관찰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위치는 물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원위에 존재합니다. 시공간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산의 한 지점에서 사건 P가 발생합니다. 이때 관찰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들이 사건 P의 시공간 거리를 측정하면 모두 동일합니다. 마치 거리가 같은 관찰자들이 원위에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사건 P에 대한 시공간 거리가 1이라면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C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상수 형태가 나오는데 이 식은 시공간상에서 쌍곡선으로 표현됩니다. 등속 관찰자들이 사건 P에 대해 측정한 시공간 좌표들은 전부 이 쌍곡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좀 더 살펴봅시다. 시공간상에 사건 P가 있습니다. S'이 측정한 사건 P의 좌표는 0,1입니다. S가 측정한 사건 P의 좌표는 x,ct이며 시공간 거리는 동일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S'은 X축의 방향으로 V만큼 운동하므로 사건 P의 X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대입하고 CT의 제곱으로 좌변을 묶어냅니다. 정리하면 S의 CT 좌표값은 감마가 되고 X좌표는 베타 감마가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S'의 입장에서 사건 P가 1초일 때 발생한다면 S에게 사건 P의 발생 시각은 감마초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간 지연 현상입니다. CT축과 CT'축을 비교하면 눈금 사이 간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T'축의 눈금 간격이 더 크고 이는 S가 보기에 S'의 시계는 느리게 감을 표현합니다. 좀 더 나아가 CT'축의 기울기를 살펴봅시다. S의 입장에서 P점의 좌표는 베타 감마 콤마 감마이고 원점을 지나므로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CT'축은 X' 이꼴 0인 직선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위식과 비슷한 형태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로렌츠 변환입니다. 우리는 앞서 등속 관찰자들의 좌표 변환 방법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S와 S' 좌표계 사이에는 로렌츠 변환이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시간골 영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왜 빛 원뿔 내부의 영역을 시간골 영역이라 부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원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사건 O, 시간골 영역에 있는 임의의 사건을 사건 A라고 합시다. S의 시공간에서 CT'축은 다음과 같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골 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CT'축은 항상 S의 시간골 영역 내부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간골 영역 내부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O를 동시에 지나는 CT'축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두 사건을 같은 장소에서 측정하는 관찰자가 항상 존재하고 그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관찰자 S'의 입장에서 두 사건의 시공간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시공간 거리가 순수하게 시간항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시간골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관찰자들에게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즉, 두 사건의 전후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후관계를 인과율이라고 하며 시간골 영역에서 인과율은 모든 등속 관찰자에게 보존됩니다.